아이를 키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법 라이프 토크 부모.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네. 아니, 뭐 오늘 시작부터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이에요, 지금. 아, 미안해요. 저 연습하고 있었어. 아, 네. 아 공연하신다면서요. 금요일날 공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 내가 사람이 생방송 중에. 아니, 내가 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죠. 예. 네. 이렇게 그 비트박스 공연을 또 한다고 얘기를 네.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드리려고. 아, 오늘 혹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티켓 푸나요? 아니, 오늘 저기 댓글 네. 참여 많이 해주시면 네. 좋아요, 좋아요. 원래 저기 치킨, 피자, 네. 커피 선물을 그렇죠. 드리는데 거기서 더하기 티켓. 공연 티켓까지 아. 이렇게. 네. 잡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홍대에서, 젊은 거리 홍대에서 네. 아주 라이브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해주세요. 네. 자, 예. 오늘 라이브 토크 부모 생방송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 오늘 많이 더운데요. 좀 초여름 확 날씨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오늘 시원한 방송 준비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댓글창 열면서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댓글창.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네.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지 약간 댓글에서도 살짝 아빠 얘기도 나오고요. 힌트가 좀 그러게요. 보이고 네, 있어요. 신랑을 꼭 보면 좋겠네요, 우리 동남님이. 아빠가 같이 봐야 되는데, 네. 형님이. 네, 그만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 오늘 부모 필살기 찾아주신 분은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두 아이의 양육자이자 양육자. 육아 블로거이자 어. 정신과 의사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자 일이 몇 의사분이 개야? 계신가? 일도 많고, 그러게요. 내가 봤을 때는 여성분이. 대단한 슈퍼맘이 그쵸. 나오시나요? 두 양육자니까 슈퍼맘. 여성분일까? 궁금할 텐데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완전 만전. 이럴 수가 남자분이셨어. 아빠였어. 네. 예. 아, 우리 정우영 강사님이세요. 아니,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여자분일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네. 거예요. 근데 보통 육아를 엄마가 담당을 하시는데 네. 주 양육자라고 하면 아빠가 담당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지금 어머님들께 일단 죄송하고요. 실망하신 것 같아서. 그래도 정호열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어서. 네. 일단 힘이 나고요. 네. 저는 원래 애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 그 우연한 기회에 첫째가 지금 5살인데, 네. 첫째가 태어났었을 때 이 일을 좀 옮기는 시점이었어요, 직장을. 그래서 그때 아내가 보통 직장인들이 3개월의 출산휴가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동안만 아이와 좀 함께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산후조리원에서부터 같이 이제 시작은? 아이를 돌봤고 네. 원래 계획은 3개월 후에 저도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직업병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 누가 돌보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제가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잠깐만. 돌보는 사람 구할 때까지만. 네. 그랬는데 그게 예상을 빗나가서 좀 오래돼서 1년 정도를 전업 아빠를 했어요. 전업으로. 세상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엄마들한테 경험하는 그 애착이 네. 저한테 이제 형성된 아빠한테? 거죠. 네. 아이고. 그래서 양육자가 아빠라고 부르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주양육자가 정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만 자려고 하고 저랑만 놀려고 하고 저는 그래서 힘들었죠. 그래서 우울증도 경험을 했고요. 우울증도 왔어요? 네. 근데 요즘에 아빠들이 전업 아빠인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휴식도 하고. 아빠분들이 다 경험을 해요, 우울증. 한번 경험하고 또 극복을 나름대로 합니다. 아빠들이 힘든 이유가 사회생활 하다가 집에만 있는 게 힘들거든요. 네. 애랑 있다가 극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건 이제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활기를 찾고 이제 애도 잘 보게 되고 저도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로 계시다 보니까 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도 뭔가 많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빠의 역할에 대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이따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아직 5살, 4살밖에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아빠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야, 내가 항상 네.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네. 우리 부모를 이 부모 프로그램을 꼭 아빠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오늘이야말로 진짜로 아빠들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박소영 님이 강사님 아내분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이 방송 해요. 지금 저희 아내도 보고 있는데 네. 속으로 부글부글 끓 거예요. 아내분 참여해주세요. 왜 끓는지. 자, 실시간 댓글과 영상통화로도 함께하니까 여러분 많이 전화도 주시고 댓글로 계속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아빠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는 거죠? 어떤 네. 내용이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다 보실 텐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빠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빠 효과라고 하는데 아빠 효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식 성공의 비결 아빠 효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하실 얘기가 많으시겠지? 네, 물 먼저 따뜻하고. 먹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이때 흐르더라고요. 음악을 들을 때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아빠 효과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빠 효과. 아빠 효과. 못 들어봤죠? 이제야 들었네요. 아, 영화에서 나비 효과는 봤죠. 그렇죠. 말 그대로 아빠가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건데 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육아나 교육에 함께 할수록 나중에 아이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예요. 아. 구체적으로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아이의 사회성, 사회성. 그다음에 자존감, 그다음에 엄마들이 좋아하는 지능, IQ, 그다음에 뭐 더 긍정적이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네. 요즘에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어떤 통제가 안 되는 삶, 그래서 자기 통제력도 더 잘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 연구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었을 때 학부형이나 어떤 이런 학교 초 행사들에 네. 학교에 엄마가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갔었을 때 나중에 그 아이가 20대가 되고 직장을 가졌을 때 연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더라. 이런 거에 좀 솔깃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빠 효과는 좀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별로 아이가 10세 미만일 때는 와닿지가 않아요. 실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나는 정말 일 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만 잠깐 아이를 봐도 애들이 아빠 좋아하거든요. 네. 놀아준다고 좋아하고. 네. 하지만 그래서 더 자만하게 되는데 아, 그거는 사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이라고 하면 한 뭐 사춘기 이후. 네, 그렇죠. 10세 이후. 보통 10세 요즘에는 이후에. 초등학교 4, 5학년 이후에 이제 사춘기가 찾아오는데, 비록 저희 아이는 아직 5살, 4살밖에 안 돼서 아빠 효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진료를 통해서 많은 연령대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보면은 그때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예를 먼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네. 어떤 아이가 찾아왔는데, 그 힘든 점이 뭐냐면은 증상이 토를 하는 거예요, 토를. 구토를. 토를. 언제 하냐면 아빠를 볼 때마다. 아, 진짜로? 네. 아빠를 그 몇 보- 살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어머나. 그래서 저는 심각하네요. 무슨 학대가 있거나 네. 아빠가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빠도 만나보고 엄마 얘기 들어봤는데 별로 문제 없어요. 어떤 뭐 큰일을 한 건 아니고 다만 아빠가 너무 바쁘고 네.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문제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참 시간이 많고 시간이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만 하고 아이를 좀 소홀히 하다가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서 아빠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때서야 이제 아이한테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네. 왜냐면은 진로라는 어떤 중요한 영역에서 내가 아빠 역할을 막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어떤 적성이나 이런 걸 좀 찾아주고 싶고 네. 조언을 해주고 싶으니까. 아. 하지만 그때 아이는 아빠가 불편해요. 아. 쉽게 비유를 하자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에요. 음.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귀에 안 들어요. 나가요. 아. 왜냐면 별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친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고요. 진짜 불편한 아까 같은 경우 어떤 토를 할 정도 네.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도 있어요. 그 아빠를 볼 심리적인 때. 거죠. 그렇죠. 다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먼저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을 경우죠. 네.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때 아빠가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항심이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는 들을 마음이 들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 게 청소년의 심리예요. 그래서 엇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컸었을 때 어떤 엇나가거나 어떤 반항을 하는 걸 많이 우려들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저는 많이 보죠, 직업적으로. 근데 공통점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아빠의 부재예요. 아빠가 진짜 없거나,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아빠가 있지만 있기만 한 거. 아빠 역할을 안 하는 거. 네. 그래서 아까 아빠 효과 중에서 말씀드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함께 했을 때 아이의 통제력이 생긴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 통제력. 그게 안 돼요. 그게 바로 엇나가는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 효과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배워야 되겠어요. 조금은 실감이 나실 거라고 좀 심각해졌어요. 심각하죠. 깜짝 예, 놀랐어요. 그냥 뭐 아빠가 육아를 맡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어떤 성격이나 앞으로의 어떤 행동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방송을 아빠분들이 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엄마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남편들 보여주고 싶다고 하고 이제 이러는데 지금 신지현님이 남편 자는데 볼륨 업해서 보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제대로 제 방송 보여주시고요. 네네. 그래서 엄마분들한테 오늘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엄마분들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아빠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 변화인 것 같아요. 인식.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함께하고 자녀 교육도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이죠.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다들 그래요. 당연한데? 당연하잖아. 근데 함정은 우리 남편은 아닌 거. 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죠. 대부분 아빠분들이 늦게 들어온다, 뭐 야근도 한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에도 쉬려고 하고 자꾸 누워있고 소파에 붙어있고 어. 이런 거에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잖아요. 근데 아빠분들이 이제 실제로 힘들기도 하지만 엄마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참 아이러니한 게 아빠가 늦게 들어와서 불만이잖아요. 힘들죠. 근데 더 싫은 건 뭐냐면은 아빠가 칼퇴근해도 더 싫을 수 있어요. 칼퇴근해서 애를 안 볼 때. 그럼 더 이제 화가 더 나죠. 야속하죠. 더 야속하죠. 그보다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아빠가 하는 말.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냐. 그러면 너무 금기시되는 말을.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아빠들이 자꾸 엄마들의 그런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육아나 자녀 교육이나 가사는 티가 안 나요, 해도. 맞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티가 안 나요. 하루 종일 했는데 딱 결과물이 저녁 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빠 말에 열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나? 나는 뭐 했나?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소심해지고 위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전업주부의 연봉 찾기라고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참 좋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예. 이게 초등학교 아이 하나, 유치원 아이 하나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네. 그게 이제 일로 따지면은 연봉이 월급 얼마 정도 될까? 얼마 정도 될 것 따졌을 같으세요? 때. 예. 한 150, 200만. 200만 원 줄 수 있겠다. 200만 200만 원 많지 정도. 않아요. 네, 보통 이제 도우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해보는 거랑 남 해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사도 함께 하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확하게 430만 원. 430만 원. 네. 오, 진짜요? 그러면 나는 아이가 하나인데 어쩌냐. 아이가 하나인 경우에도 300만 원 이상 책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정수 씨 안에는 아이 셋이면은 연봉이 이거 어떻게 되는 얼마나 아유, 거예요? 갑자기 또 불편해지네. 아유,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아, 지금 집에서 정산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진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노동을 하죠. 그럼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게 드러나는 게 없고 나한테 어떤 보상이라는 게 땡천 한 푼 없기 때문에 자꾸 이게 헷갈려요. 내가 진짜 엄청난 육아를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닌가. 그래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 기르시면서 어머니들이 육아 어떤 우울증 이런 거 꼭 오죠, 겪으시죠. 그렇죠. 육아 우울증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꾸 모든 힘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낮버 반반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낮버 반반? 낙고 반반 또 왜요? 낮에 버럭하고 밤에 반성하고. 애들한테 미안해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연구하셨네요. 다음날 낮에 이렇게 와닿죠? 아까부터 계속 연구만 자료만 얘기하는데. 낮에 버럭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다음날 낮에 버럭하고. 아니, 근데 반성하고. 이거는 진짜 경험담에서 나오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직접 맞아요. 경험해보셨으니까.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닌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저절로 돼요. 그 이유가 우울증 말씀하셨는데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면은 생각도 조금은 편향이 돼요. 그래서 내 탓이 아닌데도 내 탓을 자꾸 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죠. 아이한테 그게 드는데 더 힘든 거는 남편한테도 미안해져요. 애를 좀 당당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게 아이를 맡기고 내가 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왠지 미안해요. 남편은 고생한 것 같고 나는 물론 고생했는데도 왠지 쉰 것 같고 예. 왠지 자유시간 가진 것 같고 어. 그래서 아이한테 못 맡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